안녕하세요. 9월 17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후에 패드가 기준금리 동결할 확률, 이 영상 촬영할 이 시각에 37.7%입니다. 이렇게 급등세입니다. 25bp 내릴 가능성 62.2%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5일 날 제가 긴급 점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목을 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사우디발 오일 쇼크로 3대 지수 크게 하락해서 출발했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이렇게 회복을 해서요. 다우는 지난 8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1100포인트가량 상승했었는데 이번에는 142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0.28%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0.7% 하락세입니다. 채권 수익률은 장기채 중심으로 하락했고요.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2이어, 10이어는 역전 상태는 아닙니다. 달러 지수는 98.2로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 1185원으로 상승했고요. 원엔 환율 10.96으로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WTI 61.6불선으로 올라서 어제 낮에 아시아 시장보다도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프 한번 감상하시고요. 뒤에서 쟁점 다루겠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8월에 중공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되었는데 슬로우 다운 되는 모습 확인합니다. 올려드리는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산업생산 연율 4.4% 증가, 고정자산 투자 5.5% 증가, 소매 판매 7.5% 증가인데 모두 예상보다 현저히 낮고요. 가령 산업생산 같으면은 2002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8월에 인도 도매물가 지수 연율 1.08% 상승입니다. 9월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인데 예상이 4였는데 2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0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장세로 평가는 되지만 그 확장세가 위축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사우디의 이 석유 시설 드론 공격한 거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공격을 했는가, 지금 이거 확정하는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먼저 이 중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전제 사실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우디는 수니파이고요. 이란은 시아파라고 합니다. 이라크 남부는 시아파 민병대 거점이고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외 작전의 거점 지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봄에 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 반군이나 시아파 민병대 이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테러 조직을 직접 간접적으로 활용하여서 간접적인 테러를 하고 대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도 후티는, 예멘의 반군 그룹 후티는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거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은 미국은 이미 이란을 지목했고요. 관련되는 정보를 사우디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의문이 되는 거는 지금 이번에 공습받은 파괴된 시설,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한번 공격받으니까 하루 전체 생산량의 반이 지금 날아갔다는 건데 사우디의 심장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중요한 시설 자체 방어망도 상당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뚫고 저런 치명적 공격을 할 수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 그 세력들은 실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사우디는 지금도 무기 엄청나게 사오고 있지만 방어 무기 분명히 더 사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드론 이외에 다른 무기 체계가 사용되었는지, 또 예멘 이외에 다른 곳에서 발진한 드론이 있는지. 지금 미국으로서는 예멘에서
드론이 날아가기에는 뭐 최소 거리가 1,300km가 넘는다니까. 그걸 사우디도 나름대로 방공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레이더 피해서 날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라크 남부나 아니면 이란 어느 지역에서 날아왔을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란의 무기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관련된 증거가 어느 정도 제시되는지 주로 미국이 증거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제공하는 이런 그 주장에 미국의 동맹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지, 이게 지금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그죠? 그 다음에, 과연 이란이 증거도 남기지 않고 깜짝같이 미국과 동맹들을 속이고 저런 공격을 이렇게 성공시킬 능력이 과연 있을까? 이겁니다. 이란은 하여튼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기들 아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미국이 최대의 그 압박 정책에서 최대의 거짓말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은 그러면 미국은 트럼프는 분명히 어저께 말했잖아요. Locked and loaded. 장전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발사해 버릴지. 그렇다면 이란의 정권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란의 태도가 달라질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전개될 그 과정인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미 에너지 장관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략 비축유 사용을 일단 단기에 글로벌 공급 차질 없도록 사용하라고 이제 승인을 한 상태인데 에너지 장관 입장은 당장은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단기적으로 원유 공급 부족 사태 없을 것이다. 이걸 지금 전제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전략 비축유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가의 관건은 시설 복구의 속도와 미국 등의 이란 보복 타격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이란을 지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격을 한다면 1차적으로 이란의 타겟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지금 68불선인데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가령 한 2, 3개월 정도 그러면 연말까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마치 75불선에서 100불선까지 지금 다양한 주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장이 많겠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급등할 때마다 숏 전략 즉 선물 매도 또는 ETF 인버스 매수 전략 이렇게 저는 대응할 작정입니다. 이유는요, 이전에 여러 영상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마크 모비우스라는 분, 대단한 이머징 마켓 투자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명성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말은 주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CNBC 인터뷰하면서 뭔 말을 했느냐? 이번 드론 공격으로 브라질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터키,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베트남, 태국 아마 상대적으로 좋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이유는 우리 각자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 관련해서 재미있는 뉴스가 추가되는 뉴스가 이런 거였습니다. 현재 브라질 원유 생산량이 7월에 277만 bpd, 배럴 per day, 그러니까 매일 277만 배럴을 7월에 생산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8월에 977만, 그러니까 매일 977만 배럴 생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맥킨지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이것도 유명한 곳이죠. 브라질의 원유 생산량이 한 2035년까지 최소한 지금의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모비우스가 브라질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한 주장의 근거는 기름값 올라가니까 수혜 입을 거다, 반사 이익을 볼 거다 이런 건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유가 올라서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은 미국의 쉐일업계 아닙니까? 예. 참 하여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에 급등된 유가가 금방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겠죠. 낮다고 봅니다. 예. 상당 기간 아마 지속될 텐데요. 글로벌 경기 슬로우다운 더 악화시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중공의 리커창이요,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중공이 6%대 성장 유지하기 힘들다, 매우 힘들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공의 경제 지표들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 분명하고요. 오늘도 봤습니다. 위에서 4분기 중공 GDP 5%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3분기 GDP도요. GDP 나우에서 추정치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기존 1.9%였는데 지금 1.8%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유가 폭등 상황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공이 더 공손한 태도를 만들도록 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미국 태도는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단기에 관세 전쟁 확전을 막으려면은 중공 태도가 좀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최근 사우디 상황이 중공의 태도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차관급 무역 협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오일 쇼크 이후에 월요일 날 다시 연준을 압박을 했습니다. 금리 대폭 내리고 양적 완화 실시를 해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금요일 날 이후 그때까지 미국의 물가지수, 각종 물가지수, 도매 물가,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물가지표가 상승세 보이는 거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유가 급등이 공급 측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보다는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슬로우다운 더 심화시킬 가능성, 그래서 디플레 가능성 더 높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제 이 촬영을 마치는 이 시각 현재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 요거는 시작할 때보다 또 변해서요. 지금은 66.9%입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요. 기준금리 내릴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내리는 쪽에 이제 베팅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루 정도 아직 내일 또 남아 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이거 한번 체크하면서 전격적으로 동결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